네, 저희가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창선입니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즘 마음고생이 좀 많으시죠? 뭐 마음고생이야 당연하지만 뭐 중요하니까 감수해야죠. 예, 뭐 괜히 맡았다 후회는 안 하시는군요. 아이, 그러려면 맞지를 말아야죠. 예, 김종인 대표께서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직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뭐 갑자기 이걸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이 뭐 부탁했다기 요구한 거는 네. 절 보고 이걸 좀 맡아서 공정하게 계파에 휘둘림 없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니 네, 이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위원들은 결정을 했느냐 네. 그랬더니 아니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위원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그것도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겠다 그랬더니 물론이라 그래서 제가 그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설 연휴에 꼬박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슈가 된 홍일학 의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했고 사실 거기 대구는 누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곳인데 현역 의원이 그래도 거길 나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희들도 좀 그 결과가 네, 당혹스럽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몇 예. 분이 더 있어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평가가 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작년 당이 시끌시끌할 때 네, 그때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또 현역들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한 70여일간을 해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봉인을 해서 예, 금고에다 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중에 선거 때 구성이 되면 거기다 넘겨서 반드시 여기 하위 20%를 표시를 해놨으니 네. 손도 대지 말고 그거는 일단 걷어내라.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결국 평가하셨던 좋은 교수님 예. 같이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위원장님. 네.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 이걸 번복하고 다시 복당하도록 요청을 해달라 홍 의원한테. 그러지 네. 않으면 본인도 중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취소하고 번복하고 복당 요청하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복당은 또 뭐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지금 들었고요. 예. 전혀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예. 분명한 것은 이의 신청 기간이 48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이게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네. 48시간까지 저희가 또 기다려서 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 이의 신청을 안 하고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평가하셨다는 분이 네.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이의 신청해봐야 바뀔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는데 네. 그건 그분이 할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일단 제도적으로 이의 신청하면 예. 그 관리는 현재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고 그 과정에 참고로 그 당시 평가를 하셨다는 분의 그 의견을 무엇이 한지 관리를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의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도 뭐 하면 그때 뭐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해야 되지만 네, 네. 현재로서는 현 팀이 한 것이 아니고 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밀봉했다가 제가 하도 예, 열으라고 알겠습니다. 해서 열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뭐 잘 심사를 해보셔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상급법원에 가면 그대로 기각되는 수도 있고 이것은 법리상 뭐가 이러니까 다시 파기 환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알겠습니다. 예단해서 예. 어떤 특정 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네.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무튼 그것을 접수되면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에도 출마했었던 광주의 중진 의원 강기정 의원이 사실상 여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공천관리위원회 의중이 반영된 거죠? 그런 거는요. 네. 지금 사실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닙니까? 현재 결정됐다라고 전 위원장으로서는 네. 우선 일단 지금 진행자님께서는 어느 구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저는 지금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글쎄 그분이 어느 구역에서 나오는 전략공천하는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선거구가 어디냐고요? 그 광주 제가 그걸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예. 광주 북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북갑이요? 예. 현재 지역구가 하나도 없는 거 아십니까?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서 네.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12월 말까지 예. 법리상 지역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불법 조작 내지 그거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 본질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거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강기정 의원이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로서는 지역구가 뭐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사전 준비들을 실무진 쪽에서는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천 마감도 아직 안 된 거는 아시죠? 지금 이거는 잠정 마감이고 추가 모집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똑바로 현재의 이슈가 뭔지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직접을 저희가 들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역구가 확실히 되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음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밀 심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선 이상은 50%, 초재선은 30%는 적어도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맞는 겁니까? 이 방침은요? 이것도 정확히 알려진 게 아니고요. 예. 초재선은 상위 70%는 걱정할 게 없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 컷오프 안 되는 게 아니라 30%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예. 3선 이상 5선은 상위 50%는 걱정할 게 없고 네. 나머지 50%는 정밀 심사를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면 정밀 심사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기준들 어떤 점들을 정밀하게 제일 보셔야 되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제 전부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도덕성과 국민들의 평가 뭐 등등 전부 보는 게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다선 의원들은 이제 뭐 원로도 필요하죠. 국회의장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보기에 다선이 국회의장 내지는 그런 지도 어른 역할을 과연 할 뿐이냐 아니면 그냥 마냥 다선이 되면 그 열심히 초재선처럼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좀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지 네. 지역에서 몇 선씩 계속 하면서 후진한테 기회를 안 준다거나 키우질 않고 그러면 마냥 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늘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좀 적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예, 예. 예, 위원장님. 넘은 사람은 뭐 어쩌고 그래갖고 예. 당시 한나라당은 뭐 성명서도 내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기미가 없고 전혀 또 다른 걸로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사실은 그 위원장님 지금 그 뭐 아주 중요한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1시간 반이라도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 지금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듣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덕성하고 윤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심사 기준으로. 예. 거기에 그 이른바 막말이라고 하는 언행, 예. 그다음에 그 운동권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배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들리는데 예. 그 문제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너무 국민 시각에서 식상하게 너무 상습적으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막말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 어떠한 상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막말 챔피언 트럼프는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텔레비를 보면 이 시사 그 진행자도 막말을 하더라고요. 예.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막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말은 어느 한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얘기해야지 그냥 막연히 지금 막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의회 지도부에서도 막말. 어느 신문 보니까 뭐 어느 뭐 도지사 기사 제목에 또 막말. 시끌시끌 그게 기사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 어떤 사안과 그 경우를 해야지 상대당에서 저 사람은 막말꾼이다 그러는 건지 뭐 그걸 전반적으로 할 땐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한마디로 할 수가 없다. 같은 말도 나하고 누구하고 했을 때 이것은 막말이 되고 어떤 거는 막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막연한 걸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루 종일 토론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 한번 그 찾아뵙고 정말 하루 종일 좀 길게 얼마든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